어떤 사람은 왜 우리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잔상처럼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외모나 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성성 안에 잠재된 심오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에너지가 한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마치 강력한 묘약처럼 작용하여 잊을 수 없는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은 말이 아닌 영혼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충돌의 순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무의식적인 힘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원형적 에너지를 온전히 체화할 때 그녀는 한 남성이 평생을 갈망해왔지만 차마 이름 붙일 수 없었던 바로 그 존재가 됩니다. 쉽게 말해 남성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중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그 느낌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익숙하면서도 신비롭고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무심하며 곁에 있는 듯하면서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는 여성. 그녀는 남성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영혼의 폭풍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닌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남성의 원초적 집착을 깨울 수 있는 여성 에너지의 7가지 비밀의 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중 일부는 당신이 평생을 가지고 살아왔으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기에 아마 큰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깊은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비밀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 밝혀질 7번째 비밀은 단지 그를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 스스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니마 그리고 원초적 감정의 각성. 모든 남성의 영혼 깊은 곳에는 그들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한 여성의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그가 현실에서 만나는 여성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 즉 무의식과 신화, 그리고 수천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조상의 경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칼 융은 이를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남성의 마음과 영혼에 깃든 내면의 여성성 원형으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그의 존재의 일부입니다. 아니마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적인 여성상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나 과거의 연인, 혹은 특정 인물과 반드시 닮아있지도 않습니다. 아니마는 남성 자신이 갈망하지만 스스로는 가지지 못한 감정, 이미지, 그리고 직관의 복합체입니다. 부드러움, 감정의 깊이, 신성함,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움 같은 것들이죠. 한 여성이 그의 삶에 들어와 어떤 의도도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이러한 감정의 층들을 활성화시킬 때 그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원초적인 힘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의 가장 깊은 본질이 깨어나는 순간이며 이 영역에서는 이성이 힘을 잃고 논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곧 집착이 됩니다. 융은 아니마가 활성화되면 남성은 더 이상 그 여성을 한 명의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단순히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듯 그녀를 갈망하게 됩니다. 아니마는 주로 감정의 깊이가 있고 영혼이 유연하며
쉽게 정해 내릴 수 없는 특성을 지닌 여성들을 통해 발현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부드럽거나 언제나 강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과 같아서 때로는 고요한 수면처럼 평온해 보이지만 작은 바람에도 표면 전체가 일렁이며 예상치 못한 빛을 반사합니다. 그녀는 한순간에는 더없이 다정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예고 없이 날카롭고 대담해지기도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은 그녀가 자신을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감정의 층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이 안개가 되고 얼음이 되고 비가 될 수 있듯이 그녀는 자기 자신의 모든 버전이며 그중 어느 것도 거짓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결코 독립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쫓지 않습니다. 남들이 감히 발을 들여놓기만을 바랄 뿐 결코 소유할 수는 없는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가꾸느라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융은 만약 남성이 자기 안의 아니마를 이해하지 못하면 망상이나 집착 혹은 이상화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눈앞의 여성을 통해 비친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쫓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관계가 강렬하고 자석처럼 끌리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남성이 현실의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활성화시킨 자기 내면의 이미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마는 타인의 욕망에 순응함으로써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성은 아니마를 건드리기 위해 이런 이론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사회가 만든 틀에 자신을 우겨넣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진정성 있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녀의 온전함, 복잡성, 그리고 모순적인 모습들이 남성들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원초적 집착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여성은 이 개념을 알지 못한 채로 아니마에 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략 없이도 그 원초적인 감정들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지금부터 제가 밝힐 7가지 여성성의 비밀 안에 있습니다. 비밀 1. 감정적 대비의 힘. 단순하지만 좀처럼 인식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중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안에서 휘저어 놓는 감정들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단순히 귀엽거나 관능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친절하고 맞춰주고 예의 바른 태도에서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그 감정들은 그를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감정의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대비입니다. 감정적 대비는 어디에서도 잘 가르쳐주지 않는 강력한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것은 전술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이것은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침묵으로 빠져드는 방식이며 그를 웃게 만들었다가 더 알고 싶게 만드는 정적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밝음에서 성찰로, 부드러움에서 솔직함으로, 따뜻함에서 당당함으로 모순 없이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칼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합물질의 접촉과 같다. 만약 어떤 반응이 있다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전화, 즉 스파크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 대비가 바로 그 스파크입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닿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하죠.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긍정적이며 언제나 상냥한 단 하나의 감정 톤만을 보여주는 여성은 곧 잊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감정적 색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은
남성으로 하여금 그녀를 탐험하고 싶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그녀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조적이고 예상치 못한 감정은 도파민 분비를 촉발하는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도파민은 흥분, 욕망, 그리고 애착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네 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가장 강력하게 끌려 들어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게임, 영화 혹은 어떤 관계에 중독되는 이유와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항상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결코 똑같지 않고 항상 탐험할 도전 과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여성이 장난기 가득한 농담으로 모두를 웃게 만듭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주제가 나오자 그녀의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는 차분해지며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남성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놀라움과 함께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녀가 다른 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그녀가 그의 통제를 벗어난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면서 그의 아니마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심리적 반응은 무엇일까요? 공감, 집중, 그리고 때로는 약간의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남성은 더 이상 단순히 육체적으로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적 여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토록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성은 그에게 위험한 변수가 됩니다. 그는 그녀를 프로그래밍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그녀 주위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감정심리학은 또한 사람들이 단조로운 경험보다 감정의 진폭이 큰 경험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그저 유쾌하기만 하다면 그는 당신을 호감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웃게 하고 감동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당신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약간의 불안감마저 느끼게 한다면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 감정적인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곳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여성들은 결코 경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이성적이며 통제력이 강한 남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면역이라고 생각했던 감정 상태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 대비는 혼란이나 변덕스러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반되는 감정층들의 질서 있는 흐름입니다. 융은 인간을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반대되는 것들의 총체로 보았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모든 상반된 측면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그녀와 상호작용하는 남성은 자신의 존재를 통합하는 과정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내면에서 휘저어 놓는 원초적인 감정들에 의해 깨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예측 가능한 현대사회에서 페이지마다 놀라운 반전이 있는 소설처럼 감정을 선사하는 여성은 남성으로 하여금 멈추면 소중한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워 계속해서 책장을 넘기게 만듭니다. 놀라운 점은 감정적 대비는 연애 기술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깊이 연결되고 어두운 구석까지 포함한 모든 상태를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일부로 껴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녀가 자신이 시원한 시냇물이자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고 폭풍우이자 떠오르는 태양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때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매력을 끄는 것을 넘어 상대를 각성시킵니다. 비밀 2. 감정적 자기 완결성. 감정적 대비는 남성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무엇이 남성으로 하여금 당신을 잊지 못하게 만들까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자기 완결성의 에너지입니다. 한 여성은 감정의 변화를 통해 상대를 매혹시킬 수 있지만 그녀가 남성 없이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완전할 때 비로소 오래 지속되는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칼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진정으로 매혹적인 여성은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 위해 선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그들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녀는 구조를 기다리며 서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일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살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감정적 자기 조절 능력, 즉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는 능력은 소수만이 진정으로 길러내는 정신적 힘의 한 형태입니다. 현대인들은 휴대폰, 메시지, 칭찬, 시선, 혹은 타인의 관심에서 인정을 구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관계를 자신의 존재의 중심으로 삼게 되며 마치 놓친 문자 한 통, 부재 중 전화 한 통, 혹은 사랑해라는 말의 부재가 자신의 감정 세계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감정적 자기 완결성을 지닌 여성은 깊이 느끼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강렬하게 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그녀의 중심을 잃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헬스장에 가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며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새로운 언어를 배웁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집착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구걸하지 않는 에너지가 남성들로 하여금 머물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는 사회가 강요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탐구해야만 심리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개성화 이전에, 즉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기 전에 사랑에 빠지는 여성은 상대의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을 위험에 처합니다. 남성의 모든 말, 행동, 존재 혹은 부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손에 놓인 것처럼 그녀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개성화를 이룬 여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여성은 사랑의 담보로 자신의 심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녀는 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하기 때문에 사랑을 줍니다. 그녀는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관계에 잠식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상대가 등을 돌린다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지만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슬퍼하지만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녀의 중심은 결코 외부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심리학은 사람들이 희소하고 얻기 어려운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적 자기 완결성은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희소성입니다. 문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며 남자가 시간 있어? 라고 묻는 순간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달려나가는 여성은 오늘은 바쁜데 주말에 시간 맞춰볼까? 라고 대답하는 여성만큼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결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비록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자기 완결성은 단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미지근한 관계로부터, 가치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내어주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떠나갈 수 있으며 가치 없는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여성은 오래 지속되는 심오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는 성숙하고 진지한 남성들을 끌어당기고 그들이 그녀를 곁에 두고 싶어 안달하게 만듭니다. 비밀 3. 신비로움과 여백의 미학. 한 여성이 이미 온전하고 자신의 세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무엇이 남성으로 하여금 그녀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 더 깊고 길게 탐험하고 싶게 만들까요? 새로움이 사라진 후에도 매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는 분석할 수 없지만 가슴은 끝없이 찾아 헤매는 것, 바로 신비로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비로움은 당신이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겨두는 여백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로움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살살맞게 행동하거나 가치 있어 보이기 위해 문자 답장을 늦게 하는 것과 같은 얄팍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 전술들은 몇 주간은 흥미를 끌지 모르지만 이내 사라져버리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남성을 진정으로 사로잡는 것은 말로 채워지지 않고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논리로는 저항할 수 없는 여백입니다. 칼 융은 이를 투사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성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독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볼 수 없을 때 그는 현실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으로 당신의 이미지를 채워나갑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 수수께끼, 그리고 그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자기 영혼의 일부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그녀 생각이 계속 나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외모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대화가 폭발적으로 재미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호함, 서두르지 않는 속도,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태도가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며 더 알고 싶게 만들고 그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주어지고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질 때 호기심은 죽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죽으면 욕망도 뒤따라 죽습니다. 신비로워지기 위해 비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너무 빨리 내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누군가 묻는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고 한 번의 대화만으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히는 열린 책이 되지 마세요. 진정한 신비로움은 숨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성한 부분을 올바른 순간, 올바른 사람, 올바른 감정적 깊이를 위해 남겨두는 데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죠. 당신을 알아가는 남자가 과거 연애에 대해 묻습니다. 당신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그건 제가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고 우리가 더 가까워졌을 때만 나누는 제 일부예요. 이것은 현명한 대답입니다. 비밀 4. 존재의 고요함. 진정한 매력은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존재감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똑똑해지고 더 재미있어지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대화가 끊기면 실패한 것이고 침묵이 흐르면 어색한 것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가장 깊은 연결은 말이 없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칼 융은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어떤 화려한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고 그저 온전히 들어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눈은 휴대폰이 아닌 그의 눈을 향하고 당신의 마음은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는 대신 그의 감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순간 그는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받고 수용받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압박받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굳이 재미있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분위기를 띄우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해주는 한 여성을 만난다면 그는 육체적, 낭만적 매력을 넘어선 깊은 차원의 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 수준의 연결은 기술을 통해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으며 오직 순수한 존재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치유요법에서는 안정된 사람의 존재감이 어떤 약이나 분석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슬퍼하는 자신을 틀렸다고 느끼게 만들지 않고 곁에 머물러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여성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는 아무도 이름 붙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느끼는 닭과 같은 존재입니다. 비밀호, 전략적 희소성. 한 여성이 매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그녀는 상대방이 자신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남성이 그 순간을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문제는 당신이 존재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사라진 후의 느낌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매력의 가장 강력한 원칙 중 하나인 전략적 희소성이 작용합니다. 사람들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은 항상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질 수는 있지만 결코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희소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희귀하거나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죠. 전략적 희소성은 그를 원하게 만들기 위해 무시하는 조종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시간이 있고 항상 예측 가능하며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문자나 전화, 스케줄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고 데이트 신청을 할 때마다 동의하고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즉시 답장한다면 당신의 존재는 아무리 사랑스러울지라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매력의 정반대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한 주를 보낸 후 당신은 요가, 친구들과의 커피, 그리고 독서로 주말 아침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데이트하는 남자의 메시지입니다. 뭐해? 오전에 잠깐 볼까? 그가 보고 싶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정직하면서도 부드럽게 답장합니다. 오전에는 약속이 있어. 괜찮으면 오후 4시 이후에 볼까? 당신은 그의 초대가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처럼 그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냉담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당신의 스케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남자는 약간의 실망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곧바로 다른 감정이 떠오릅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그는 당신이 자신을 우선시하고 당신의 시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때 애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이 의존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를 선택하지만 그는 당신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당연하지 않은 특별한 것으로 만듭니다. 전략적 희소성은
또한 예측 불가능성에서 비롯됩니다. 항상 먼저 문자하고, 항상 대화를 시작하고, 항상 대화를 이어가는 여성은 남성으로 하여금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냥꾼의 본능과 같은 인간의 본능은 노력이 없으면 감정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끔 당신의 에너지를 거두고 침묵이 조금 더 길어지게 하고 공간이 형성되도록 허용할 때 그는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궁금해하는 시간이야말로 어떤 긴 대화보다 더 깊이 감정적 연결이 뿌리내리는 시간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여성은 관계를 조종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관계가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누군가가 점진적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어떤 날은 문자를 많이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날은 친구들과 바빠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 사랑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희소성은 당신이 완전히 소유될 수 없다는 느낌에 있습니다. 여운을 남기고 모든 것을 말하지 않으며 모든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고 감정의 카탈로그처럼 자신의 삶을 열어 보이지 않는 여성은 투자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일단 누군가 투자하면 그들은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비밀 6. 남성에게 보여줄 기회를 주는 것. 당신이 지나치게 존재하지 않고 적절한 공간을 만드는 법을 알 때 남성은 당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더 많이 투자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는 진정으로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얻어지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며 노력이 필요 없는 것에 애착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힘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정이 쟁반에 담겨 건네지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질 때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남성에게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A, B, C를 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에너지입니다. 나의 인정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아 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의 존재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깊고 지속적인 애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반을 형성합니다. 남성이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것은 당신과의 모든 상호작용이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을 깨운다는 느낌입니다. 당신이 그를 훈련시키거나 과도하게 칭찬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에 반응하는 당신의 방식이 그를 가치 있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행동 심리학에는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들은 그 관계에 더 많이 애착을 느낍니다. 반대로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주는데 다른 한 사람은 받기만 한다면 그 유대는 깨지기 쉬운 취약한 것이 됩니다. 항상 관계를 주도하고 남성에게 자신을 보여줄 기회를 주지 않는 여성은 그를 불필요한 존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누구도 자신의 관계에서 방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또한 당신 자신에게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기회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항상 난 괜찮아 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원이 필요할 때 약하거나 의존적으로 보일까 두려워 서둘러 아니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당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보호해 주었거나 위로해 주었거나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준 여성에게 더 강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궁극적으로 남자를 붙잡는 것은 선물이나 약속 혹은 관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더 나은 버전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침묵, 거리감, 혹은 도전의 시기를 거치더라도 누구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누구의 칭찬도, 이정표도, 설명도 필요 없는 원시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신성하고 고요하며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생명력이 넘치지만 시끄럽지 않고 아름답지만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매혹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당신 자신 밖으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가장 진실한 본질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당신을 위해 예정된 모든 것이 길을 찾아올 것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명확해질 것이다. 당신이 외부에서 내부로가 아닌 내부에서 외부로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당신에게 빠지게 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붙잡을 수 없는 바람이자 손에 쥘 수 없는 빛이지만 한 번 닿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감히 대답한다면 앞으로의 여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남기며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왜 우리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잔상처럼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히 외모나 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성성 안에 잠재된 심오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에너지가 한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마치 강력한 묘약처럼 작용하여 잊을 수 없는 중독을 일으키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융은 두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은 말이 아닌 영혼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충돌의 순간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무의식적인 힘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원형적 에너지를 온전히 체화할 때 그녀는 한 남성이 평생을 갈망해왔지만 차마 이름 붙일 수 없었던 바로 그 존재가 됩니다. 쉽게 말해 남성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중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그 느낌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익숙하면서도 신비롭고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무심하며 곁에 있는 듯하면서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는 여성. 그녀는 남성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영혼의 폭풍과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닌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남성의 원초적 집착을 깨울 수 있는 여성 에너지의 7가지 비밀의 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중 일부는 당신이 평생을 가지고 살아왔으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기에 아마 큰 충격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의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 깊은 탐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 비밀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에 밝혀질 7번째 비밀은 단지 그를 당신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당신 스스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니마 그리고 원초적 감정의 각성. 모든 남성의 영혼 깊은 곳에는
그들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한 여성의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그가 현실에서 만나는 여성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 깊숙한 곳, 즉 무의식과 신화, 그리고 수천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조상의 경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칼 융은 이를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남성의 마음과 영혼에 깃든 내면의 여성성 원형으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그의 존재의 일부입니다. 아니마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이상적인 여성상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나 과거의 연인 혹은 특정 인물과 반드시 닮아있지도 않습니다. 아니마는 남성 자신이 갈망하지만 스스로는 가지지 못한 감정, 이미지, 그리고 직관의 복합체입니다. 부드러움, 감정의 깊이, 신성함,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움 같은 것들이죠. 한 여성이 그의 삶에 들어와 어떤 의도도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이러한 감정의 층들을 활성화시킬 때 그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원초적인 힘에 이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의 가장 깊은 본질이 깨어나는 순간이며 이 영역에서는 이성이 힘을 잃고 논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곧 집착이 됩니다. 융은 아니마가 활성화되면 남성은 더 이상 그 여성을 한 명의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단순히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듯 그녀를 갈망하게 됩니다. 아니마는 주로 감정의 깊이가 있고 영혼이 유연하며 쉽게 정해 내릴 수 없는 특성을 지닌 여성들을 통해 발현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부드럽거나 언제나 강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물과 같아서 때로는 고요한 수면처럼 평온해 보이지만 작은 바람에도 표면 전체가 일렁이며 예상치 못한 빛을 반사합니다. 그녀는 한순간에는 더없이 다정했다가 다음 순간에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고 예고 없이 날카롭고 대담해지기도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것은 그녀가 자신을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감정의 층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이 안개가 되고 얼음이 되고 비가 될 수 있듯이 그녀는 자기 자신의 모든 버전이며 그중 어느 것도 거짓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결코 독립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쫓지 않습니다. 남들이 감히 발을 들여놓기만을 바랄 뿐 결코 소유할 수는 없는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가꾸느라 너무나 바쁘기 때문입니다. 융은 만약 남성이 자기 안의 아니마를 이해하지 못하면 망상이나 집착 혹은 이상화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치도록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눈앞의 여성을 통해 비친 자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쫓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관계가 강렬하고 자석처럼 끌리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남성이 현실의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활성화시킨 자기 내면의 이미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마는 타인의 욕망에 순응함으로써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성은 아니마를 건드리기 위해 이런 이론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사회가 만든 틀에 자신을 우겨넣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진정성 있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녀의 온전함, 복잡성, 그리고 모순적인 모습들이 남성들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원초적 집착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여성은 이 개념을 알지 못한 채로 아니마에 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략 없이도 그 원초적인 감정들을 깨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지금부터 제가 밝힐 7가지 여성성의 비밀 안에 있습니다. 비밀 1. 감정적 대비의 힘.
단순하지만 좀처럼 인식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중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안에서 휘저어 놓는 감정들에 중독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단순히 귀엽거나 관능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친절하고 맞춰주고 예의 바른 태도에서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그 감정들은 그를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들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감정의 움직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대비입니다. 감정적 대비는 어디에서도 잘 가르쳐주지 않는 강력한 심리적 현상입니다. 이것은 전술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이것은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가 침묵으로 빠져드는 방식이며 그를 웃게 만들었다가 더 알고 싶게 만드는 정적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밝음에서 성찰로, 부드러움에서 솔직함으로, 따뜻함에서 당당함으로 모순 없이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칼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만약 어떤 반응이 있다면 둘 다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전화, 즉 스파크가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 대비가 바로 그 스파크입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닿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하죠.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긍정적이며 언제나 상냥한 단 하나의 감정 톤만을 보여주는 여성은 곧 잊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감정적 색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은 남성으로 하여금 그녀를 탐험하고 싶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그녀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조적이고 예상치 못한 감정은 도파민 분비를 촉발하는 강력한 유인책입니다. 도파민은 흥분, 욕망, 그리고 애착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네 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그는 가장 강력하게 끌려 들어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게임, 영화 혹은 어떤 관계에 중독되는 이유와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항상 즐겁기 때문이 아니라 결코 똑같지 않고 항상 탐험할 도전 과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여성이 장난기 가득한 농담으로 모두를 웃게 만듭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주제가 나오자 그녀의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는 차분해지며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남성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놀라움과 함께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녀가 다른 이들이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그녀가 그의 통제를 벗어난 무언가를 불러일으키면서 그의 아니마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의 심리적 반응은 무엇일까요? 공감, 집중, 그리고 때로는 약간의 방향 감각 상실입니다. 남성은 더 이상 단순히 육체적으로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적 여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토록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성은 그에게 위험한 변수가 됩니다. 그는 그녀를 프로그래밍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그녀 주위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감정심리학은 또한 사람들이 단조로운 경험보다 감정의 진폭이 큰 경험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그저 유쾌하기만 하다면 그는 당신을 호감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웃게 하고 감동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당신과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약간의 불안감마저 느끼게 한다면 당신은 그의 마음속에 감정적인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곳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여성들은 결코 경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이성적이며 통제력이 강한 남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면역이라고 생각했던 감정 상태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 대비는 혼란이나 변덕스러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반되는 감정층들의 질서 있는 흐름입니다. 융은 인간을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반대되는 것들의 총체로 보았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모든 상반된 측면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때 그녀와 상호작용하는 남성은 자신의 존재를 통합하는 과정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내면에서 휘저어 놓는 원초적인 감정들에 의해 깨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예측 가능한 현대사회에서 페이지마다 놀라운 반전이 있는 소설처럼 감정을 선사하는 여성은 남성으로 하여금 멈추면 소중한 무언가를 놓칠까 두려워 계속해서 책장을 넘기게 만듭니다. 놀라운 점은 감정적 대비는 연애 기술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 여성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깊이 연결되고 어두운 구석까지 포함한 모든 상태를 여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일부로 껴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녀가 자신이 시원한 시냇물이자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고 폭풍우이자 떠오르는 태양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때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매력을 끄는 것을 넘어 상대를 각성시킵니다. 비밀 2. 감정적 자기 완결성. 감정적 대비는 남성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무엇이 남성으로 하여금 당신을 잊지 못하게 만들까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자기 완결성의 에너지입니다. 한 여성은 감정의 변화를 통해 상대를 매혹시킬 수 있지만 그녀가 남성 없이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완전할 때 비로소 오래 지속되는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칼 융은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진정으로 매혹적인 여성은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남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 위해 선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그들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녀는 구조를 기다리며 서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일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살핍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감정적 자기 조절 능력, 즉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상태를 관리하는 능력은 소수만이 진정으로 길러내는 정신적 힘의 한 형태입니다. 현대인들은 휴대폰, 메시지, 칭찬, 시선, 혹은 타인의 관심에서 인정을 구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관계를 자신의 존재의 중심으로 삼게 되며 마치 놓친 문자 한 통, 부재 중 전화 한 통, 혹은 사랑해라는 말의 부재가 자신의 감정 세계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감정적 자기 완결성을 지닌 여성은 깊이 느끼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강렬하게 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정도 그녀의 중심을 잃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해진 시간에 헬스장에 가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며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새로운 언어를 배웁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삶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집착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구걸하지 않는 에너지가 남성들로 하여금 머물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는 사회가 강요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탐구해야만 심리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개성화 이전에, 즉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기 전에 사랑에 빠지는 여성은 상대의 존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을 위험에 처합니다.
남성의 모든 말, 행동, 존재 혹은 부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이 다른 사람의 손에 놓인 것처럼 그녀의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개성화를 이룬 여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여성은 사랑의 담보로 자신의 심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녀는 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하기 때문에 사랑을 줍니다. 그녀는 약속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관계에 잠식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깊이 사랑할 수 있지만 상대가 등을 돌린다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지만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슬퍼하지만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녀의 중심은 결코 외부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심리학은 사람들이 희소하고 얻기 어려운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적 자기 완결성은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희소성입니다. 문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며 남자가 시간 있어? 라고 묻는 순간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달려나가는 여성은 오늘은 바쁜데 주말에 시간 맞춰볼까? 라고 대답하는 여성만큼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결코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비록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 차이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자기 완결성은 단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그것은 당신을 미지근한 관계로부터, 가치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빨리 내어주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떠나갈 수 있으며 가치 없는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여성은 오래 지속되는 심오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는 성숙하고 진지한 남성들을 끌어당기고 그들이 그녀를 곁에 두고 싶어 안달하게 만듭니다. 비밀 3. 신비로움과 여백의 미학. 한 여성이 이미 온전하고 자신의 세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무엇이 남성으로 하여금 그녀를 존중하는 것을 넘어 더 깊고 길게 탐험하고 싶게 만들까요? 새로움이 사라진 후에도 매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는 분석할 수 없지만 가슴은 끝없이 찾아 헤매는 것, 바로 신비로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비로움은 당신이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남겨두는 여백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로움은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살살맞게 행동하거나 가치 있어 보이기 위해 문자 답장을 늦게 하는 것과 같은 얄팍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 전술들은 몇 주간은 흥미를 끌지 모르지만 이내 사라져버리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남성을 진정으로 사로잡는 것은 말로 채워지지 않고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논리로는 저항할 수 없는 여백입니다. 칼 융은 이를 투사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남성이 당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독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볼 수 없을 때 그는 현실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으로 당신의 이미지를 채워나갑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 수수께끼, 그리고 그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자기 영혼의 일부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그녀 생각이 계속 나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외모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대화가 폭발적으로 재미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호함, 서두르지 않는 속도,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거부하는 태도가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며 더 알고 싶게 만들고 그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이 주어지고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질 때 호기심은 죽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죽으면 욕망도 뒤따라 죽습니다. 신비로워지기 위해 비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너무 빨리 내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누군가 묻는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고 한 번의 대화만으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히는 열린 책이 되지